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낮은 굉장히 따뜻한 햇살이 있는데 밤과 새벽은 좀 추운 전형적인 일교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놀러가기 좋은 그런 계절인데 저희는 주식에 빠져가지고 노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오직 주식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페인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이 나왔어요. 이제 바퀴벌레 이론이 다시 나왔는데 내 눈에 보이는 한두 마리 바퀴벌레를 봤다면 무수히 많은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지역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를 해주는 돈을 대출해주는 캐피탈 쪽에서 문제가 한두 회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두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했던 바퀴벌레론이 시장이 득세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미 다음에 미중 관세 전쟁 3라운드 이제 주요 이제 대통령들끼리 마지막談판을 앞두고 있는 다음 주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늘이 미국도 뭐 소프트웨어를 중국 수출을 또 제한하고 미국의 전형적인 기선잡기 전략이 나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 주에 정상들의 회담에서 뭔가 결판이 안 나오고 또 결판이 나더라도 그 질 퀄리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반기에 주식은 어떻게 됐든 좀 부러질 수 있는 소폭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미, 미중 간의 관세전쟁 3라운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작은 조정 장세가 지금 나타나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두 개인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섞여서 나타나야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연말과 내년 1분기를 밀어붙일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조정의 깊이와 수준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손실이 좀 크죠. 우리 이제 막 바이오 팔아서 반도체 쪽으로 갔는데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 거다. 어제 한국 시장을 봐도 갑자기 화학 또 전주에 상승했던 2차 전지가 치고 올라오는데 그들의 뚝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연 오늘도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66, 나스닥 0.95, S&P 500 0.54 모두 좀 조정이 깊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렇죠? 막판에는 좀 돌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약세, 미중 긴장 재점화. 다음 주에 이제 회담을 앞두고 기선잡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방금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281억 달러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에서 문제가 있다. 테슬라 실적 한번 봅시다. 네, 테슬라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로 인해 실적이 좀 낮았다. 비용 증가. 3분기 주당 EPS가 0.5달러, 매출은 2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스트리트 예상치는 주당 EPS는 0.54달러, 매출액은 262억 달러였죠. 그래서 EPS도 좀 낮아졌고 매출도 예상보다는 좀 낮아진 모습. 상분기 총 인도량은 전년 동기비 7% 증가한 49만 7,098대. 매출 증가는 지난달 만료된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를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의 급증에 힘입었다. 네, 세액공제 만료되기 전에 막 샀다는 거죠. 그러나 매출 증가는 운영비 상승으로 모두 상쇄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주요 지표인 크레딧을 제외한 총이익률은 3분기 17%로 전년 동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크레딧은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팔고 받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살짝 미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시장에는 마이너스 1% 수준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테슬라의 미래의 방점을 찍었지 현재 나온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실적 중에서 두 개 회사가 우리를 뒤통수를 쳤는데 첫 번째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미국, 중국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이게 지금 막판에 지금 뉴스로 뜨던데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 그렇죠? 네. 미중 둘이 회담을 앞두고 군기잡기, 기선잡기 싸움이다. 네. 미 연준 대형 은행 자본 확충 완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은행과 집권주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대규모 청산이 뭔가 발생을 한 것 같다. 네. 구글 검증 가능 양자 우위 세계 최초 달성.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과제를 양자 컴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아주 박살나는 모습.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또 인원 감원을 하네요. 이에 AI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600명을 해고하는 모습.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인원을 감축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메타가 이제 2년 전과 3년 전에도 인원 감축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메타의 주가는 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죠. 10% 넘게 넷플릭스가 빠졌다. 뭐 브라질 쪽에 세금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넷플릭스도 좀 줄일 만큼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우리가 가지고 노는 주말이라든지 평소에 그나마 가지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거리가 넷플릭스 보는 건데 이것마저도 이제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또 넷플릭스 너무 많이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되니까 볼 것도 없는 그런 모습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추이 한번 봅시다. 먼저 달러 지수 봅시다. 마이너스 0.02, 98.695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네. 원달러는 소폭 상승 1432.135원, 엔달러도 소폭 상승 151.98엔. 네, WTI가 오늘 4.11%나 상승했어요. 원유 재고가 96만 1000배럴, 예상치가 210만 배럴 대비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를 한 거죠. 네. 예상치 210만 배럴 대비 원유 재고가 96만 1000배럴, 예상치는 210만 배럴 재고했는데 재고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동절기로 가죠. 네. 네, 금 가격은 0.32% 상승 4,122달러.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444, 네, 1.16p 하락. 10년짜리는 3.954, 0.7bp 하락. 10년짜리는 여전히 4%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1.11에 지금 장내 시간 외에서 거의 1%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거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67% 하락 117.9달러. 오라클도 마이너스 0.56. 브로드컴 마이너스 0.67, 340달러.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 팔란티아도 3.19% 하락을 했는데 175달러. 애플도 마이너스 1.54% 하락해서 258달러. 네, 마이크론도 2.12할에서 198달러, 200달러 이하로 내려와 버렸네요. 네, 인텔 마이너스 3.25.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하락하니까 인텔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TSMC도 1.88% 하락, 288달러.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오늘 전부 조정을 받는 모습. 어제 오늘 계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인라인일은 1.56 상승이네요. 812달러, 8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너버너디스크는 마이너스 2.63, 53달러. 네, 비트코인 3.58, 11만 달러가 깨졌네요. 10만 7,809달러. 뭔가 큰 조정이 비트코인과 이더가 있었다. 이더는 5.24나 하락하면서 3,792달러, 4,00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 네, 지금 금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이더 뭐 다 하락,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말한 바퀴벌레 이론이 맞는지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스케일 파워, SMR이 마이너스 9.58 크게 하락을 했네요. 오클로도 한번 봅시다. 오클로는 13.93. 이처럼 원전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죠. 첫째는
오라클이 아직 수익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가 적용하기 어렵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라클을 수익이 전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스타트업으로 조명하며 높은 가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ETF가 오클로 주식을 일부 매도하며 보유량을 줄인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또 골만삭스가 오클로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신중한 접근을 했다. 많이 먹었으니까 다양한 악재들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원전주들의 현실이네요. 네, 콜 리버는 마이너스 2.82 계속 하락하는 모습. 서클도 3.95% 하락. 아이언키도 6.84. 네. 오, 양자도 많이 하락했네요. 네. 리게티는 9.89. 앞에서 이제 알파벳이 992 굉장히 양자 컴퓨터의 좋은 점들을 하고 실험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네이처에 논문도 올렸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박살이 났다. 앞에 원전과 비슷한 류의 초고가 밸류에이션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상용화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팔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미래 기술에 대한 현재 낮은 실적과 상용화의 불확실성. 이게 양자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을 보면은, 네, 제가 수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급이 안 나왔네요.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 다음에 선물을 좀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말로 정리하면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7천억 근처를 팔았죠. 네, 7천억 근처를 매도하는 모습. 코스닥에서는 거의 666억을 매도. 네, 코스닥에서도 매도, 코스피에서도 매도. 네, 선물 시장에도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네,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모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러한 날이었다. 상당히 안 좋은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큰 하락은 없지만 뭔가 악재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꼭대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급격한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을 걸쳐야 추가 상승의 동력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죠. 네. 이제 올 연말 분위기를 가름할 미중, 한미 관세 전쟁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미국장 마감 이후 발표될 테슬라 실적이 오늘 한국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건데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셧다운으로 미국의 경제지표가 깜깜이 속으로 진입한 이후 시장의 유일한 나침판과 방향타는 트럼프 입이나 뉴스 이런 건데 여기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작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현재 시장을 휘어잡고 있다. 그만큼 주식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그래도 가장 확실한 수치는 기업 실적뿐인데 시장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는 둔감하고 넷플릭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실적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정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예상과 달리 2차전지, 화학, 사이버 보안 등 다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섹터가 상승 대열에 합류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과연 이들의 지구력이 강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도 빠른 섹터가 순환매로 돌아올 것이다. 주력 섹터인 반도체, 서부장, 로봇, 조방원 등이 다소 힘에 붙인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에 한미, 미중 정상회담 내용에 따라서 추가 상승의 강도와 하락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섣부른 매도보다는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전략. 좀 쉬었다가 연말 정도에 다시 올라와서 내년 1분기에 피크를 칠 거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2차 전지주, 다음에 금융주, 증권주 같은 것들, 연말 상승이 전망되는 바이오 5인방 이런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초병은 파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코멘트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시장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지만 미리 어제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먼저 올라가고 먼저 선빵 맞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데 미국 시장 대비
어제 이제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아침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스터디 모임은 반도체, 서부장, HBM 관련 IT 쪽이 하나 하고, 다음 미국 주식 전문가가 와서 미국의 현재 주식시장과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1시간 하고, 그리고 제가 10월, 11월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세 타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오는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러한 세미나니까 많이 스터디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면 물론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네, 오늘은 좀 어두운 마음으로 좀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깊은 이야기는 카페에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